한국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안보실장은 그동안 대북 정책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하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의 남북대화 관여와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고 한반도 안보 위협 감소 및 경제 안정, 비핵화를 위해선 대북 외교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양국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의 공언에 진정성이 담겼다는 취지로 재언급함에 따라 그간 믿을 수 있는 미국의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해온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월 27일부터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연계시킬 국방 워킹그룹 창설을 미국 측이 제안했고 이에 정부도 잠정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간 국방 분야 워킹그룹 창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첫 군사협력에 시동을 건 만큼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는 2021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태도 보고서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31%에서 13%가 줄어든 수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33%로 다소 줄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86%로 지난해 84%와 비슷했으며 한미 군사 동맹 관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에서 27%로 늘었고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는 64%로 지난해 62%와 비슷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올해 50%로 지난해 49%와 비슷했으며 특히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뤄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0월 9일부터 이틀간 칸다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며 미국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탈레반을 공식적인 하나의 국가정부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아프간의 안보와 테러, 미국인과 외국인,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통행권, 여성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보장을 포함한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고 탈레반은 미국 측에 아프간 땅이 다른 나라의 테러를 행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신시켰으며 외환 보유액 동결 해제 등 아프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은 미국이 지난 8월 말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국무부 대변인은 탈레반을 아프간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국민들에게 직접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탈레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이해 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 없이 인민우선 기조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김정은은 당 창건 76주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기념 강연을 통해 향후 5년간 주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고 대남 대미 메시지나
대외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정주년이 아니면 통상 열병식이나 중앙보고대회 같은 대형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 학생들의 야회와 함께 축포 발사, 각 지역에 설치된 김일성, 김정일 동상 헌화, 업적을 찬양하는 경축 모임 등 문화 행사를 개최했고 관영 매체는 김정은의 업적을 소개하며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기념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는 집권 10주년을 맞이해 이례적으로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계기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발족한 것을 노동당 창건일로 삼고 매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중앙통신은 10월 12일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을 11일 3대 혁명 정시관에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전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며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우리의 주적은 전쟁 자체지 미국이나 남조선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다라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여지를 뒀습니다.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당 창건 76도를 맞아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를 전시해 국가 방위력 강화를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9월 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자 민족 중흥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조국 통일은 역사적인 과제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기에 외부의 어떤 개입,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쌍십절인 10월 10일 건국 기념일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자치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에게 마련해준 길을 누구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만이 중국 내전 종식 이후 지난 72년간 가장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전투기와 핵탄두 폭격기 등 총 149대의 전투기를 보낸 이후 양안은 최근 몇 주 동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강요를 중단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고 대만 해역을 넘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책임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중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 정부가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시행할까 중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은 40여 년 만에 최악으로 필요하면 대만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적 입지를 넓혀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 및 차단하고 대만의 법통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